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한테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배움이었어요. 나는 평생 농사 짓고 아이 키우고 남편이 떠난 후에도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유일한 자랑이라면 착한 아들 하나뿐이었죠. 그 아이가 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윤정이가 들어오고부터 집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낯선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도시에 살던 아들 옆에서 고생할 줄 알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군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예의도 있었고 말도 곱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내 앞에서 조금씩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요즘엔 안 해요. 어머니,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세대 차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 말들은 점점 비웃음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아들이 내 말을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찢어 놓았죠. 그러다 그날이 왔습니다. 윤정이가 울면서 집에 들어온 날. 그 눈물은 모든 걸 뒤집어 놓았어요. 그녀는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절 때리셨어요. 제가 참아보려 했는데 이제는 무서워요. 그 한마디에 아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날 내 뺨에 닿은 손바닥의 온기를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손이 날 믿지 못한 순간이었죠. 그날 밤 나는 내 방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르도록 울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믿어줄 사람은 이미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울었고 나는 무너졌습니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그날 이후 내가 본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눈물의 뒤에 숨은 거짓과 그 거짓을 키운 침묵의 기록이죠. 며느리 윤정은 평소에도 눈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눈물은 달랐습니다. 의도적인 듯 너무 완벽했어요. 그녀는 내 앞에서 울었고 그 울음은 곧장 아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나는 부엌 일을 하고 있었죠. 윤정은 방에서 전화를 하더니 문득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놀라서 문가로 나갔습니다. 윤정아,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그녀는 손등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곧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현우랑은 못 살 것 같아요. 왜 또 그런 말을 하니? 현우는 어머니 말씀만 믿어요. 제가 뭘 해도 항상 제가 잘못이라 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나무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에는 희미한 계산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현우한테 그러는 거죠. 무슨 말이니? 내가 왜 널 싫어해?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하는 일마다 틀리다고 하시잖아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미움이 아니라 조언이었는데 그녀는 그것을 비난이라 받아들였던 거죠. 윤정아, 나도 너 힘든 거 알아.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어머니는 제가 며느리라서 다 참고 사는 줄 아세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전 사람인데요. 사람인데 왜 자꾸 상처를 주세요? 그때 마침 현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양복 재킷을 벗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우야, 어머니가 나한테 너무 심했어. 뭐라고요? 내가 요리 못한다고, 집안 분위기를 망친다고 다 들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 적 없어, 현우야. 윤정이가 울잖아요. 거짓말이겠어요?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눈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 아래로 입가에 스치는 미묘한 미소를 나는 봤습니다. 현우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그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방에 앉았습니다. 창문 밖에서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아들이 내 손을 잡아주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세상에서 내 편이 단 한 명이라 믿었죠. 하지만 이제 그 손은 내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의 눈물은 칼보다 깊었고 그 눈물은 아들의 마음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피 흘리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누가 있든 없든 틈만 나면 울었습니다. 울음에도 종류가 있다면 그녀의 울음은 계산된 울음이었습니다. 이웃들이 장보러 오가며 묻곤 했죠. 며느리 얼굴이 왜 그래요? 요즘 무슨 일 있으신가 봐요? 그럴 때마다 윤정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어머니랑 사소한 일로 다퉜어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세상은 진실보다 눈물을 더 믿으니까요. 나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명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그저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 그 시선이 나를 찔렀습니다. 마을길을 걸을 때마다 뒷말이 따라붙었습니다. 그 집은 며느리 불쌍하대. 요즘도 그런 시어머니가 있나? 그 말들이 귓가를 때릴 때마다 심장이 쿡쿡 쑤셨습니다. 윤정은 그런 시선 속에서도 아들 앞에서는 더 완벽한 며느리로 변했습니다. 밥상은 매일 정성껏 차렸고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그녀는 매번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가식임을 아는 사람은 이 집에 단 한 명, 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냐면 내가 뭔가를 말할수록 아들은 점점 그녀를 감쌌으니까요. 엄마, 요즘 윤정이 많이 노력하잖아요. 이제 좀 그만 뭐라 하세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 말이 목 끝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은 내 방 앞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조금 조용히 계세요. 무슨 말이니? 현우 친구들이 놀러 온대요. 어머니 계시면 불편하대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냉기가 흘렀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들 친구들이 오던 날 나는 일부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은 그 안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상냥했고 우리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 말에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요즘 며느리 같지 않네. 참 예쁘다. 그 칭찬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담장 너머에서 그 웃음을 들었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 맑아서 거짓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죠.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윤정은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사람들 앞에서 이상한 말하지 않으셔서 고마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인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경고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속삭였죠. 내가 원하는 건 결국 이 집이겠지. 그 말은 바람 속에 흩어졌습니다. 밤은 길었고 그녀의 웃음은 멀리서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처럼 내 마음을 계속 긁어댔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온종일 흐린 하늘 아래 마당의 장독들이 물기를 머금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방 안에서 묵묵히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멈추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윤정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엔 젖은 우산이 들려 있었고 얼굴엔 익숙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이제 못 참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또? 현우한테 말할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밀쳤다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밀치다니, 내가 언제? 어제요. 부엌에서 저보고 이 집에 붙어 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울음은 연기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윤정아,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빗물이 흘러내린 어깨, 무겁게 내려앉은 눈빛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 또 무슨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정은 울면서 그의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우야, 나 이제 못 견디겠어. 어머니가 나를 밀치셨어. 뭐라고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야, 그런 일 없었어. 내가 말했지만 이미 그에게 나는 변명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현우야, 진짜 아니야. 그럼 윤정이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아이가 연기하고 있는 거야. 연기요? 엄마, 이제 제 아내 좀 그만 미워하세요. 그는 다가와 제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왜? 순간 그의 손이 내 뺨을 쳤습니다. 소리가 퍼졌습니다. 짧고 아프고 믿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창문 밖에서 빗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정은 아들의 뒤에서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현우. 어머니 아프시잖아요. 그 말엔 연민이 섞여 있었지만 그 표정엔 기묘한 만족이 비쳤습니다. 나는 손끝을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현우야.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이젠 그만해요. 그 한마디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모든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내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들이 내게 남긴 온기,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불신의 흔적이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빗소리만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씻어내는 듯 들렸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빗물이 내 손등을 적셨습니다. 하늘아, 내가 그렇게 잘못했니? 그 말이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뒤에서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문틈 사이로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였죠. 이제 현우는 제 편이에요. 그녀의 말이 나를 꿰뚫었습니다. 그 미소가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았어요. 그때 흘러내린 눈물 한 줄기가 내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은 집안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착하고 내가 얼마나 모질은 사람인지 말이죠. 장에 나가면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뒷담화는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그 집 며느리 참 불쌍하대. 시어머니가 손찌검까지 했다잖아.
아들이 나서서 말렸대도 들은 채도 안 했다나 봐. 그 말들이 내 등 뒤에서 오갔습니다. 손에 쥔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냥 걸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윤정이 마루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장 다녀오셨어요? 그래. 요즘 날씨가 좋아서 장 보기도 편하시죠? 그렇지. 그녀의 말은 상냥했지만 그 속엔 알 수 없는 냉기가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당신의 자리는 없어. 며칠 뒤 이웃집 정숙이 아줌마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언니,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 했는데. 왜 그래? 그 며느리 말이야. 사람들 앞에서 그러더라. 어머니가 자기를 집 밖으로 내쫓으려고 한다고.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그래서 다들 언니 너무하다고들 해. 나까지 뭐라 하던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돌아간 뒤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마당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이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참을게요. 어머니가 그러신 것도 다 저 때문이에요. 그 말투, 그 울음. 그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거짓이었습니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자 눈물을 닦고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가 내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사람들 앞에서 윤정이 욕 좀 그만하세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엄마가 윤정이 나쁘게 말한다고.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나는 억울했지만 무엇을 말해도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현우야, 제발 내 눈으로 좀 봐라. 엄마, 그만하세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칼보다 깊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회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군가의 생일잔치라며 불빛이 환했습니다. 나는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윤정이 그 안에서 사람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손에 술잔을 들고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저한테 좋은 분이에요.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더 감탄했죠. 며느리 복도 복이야. 저런 며느리는 천사지. 그 말이 내 귓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천사라니 세상은 참 잔인하죠.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만 믿는구나. 윤정의 눈물은 세상을 속였고 나의 침묵은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칼을 쥐었으니 이젠 나도 방패를 들어야지. 그 말과 함께 내 안에서 무언가 깨어났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조용한 결심이었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거짓말을 들을 땐 의심하지 않지만 침묵을 보면 두려워하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격이었거든요. 그날은 윤정이 혼자 시장을 다녀오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마을길 끝 그늘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가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멀리서 그녀가 누군가와 마주 섰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집 앞집 아줌마였습니다. 아휴, 윤정 씨. 얼굴이 왜 그래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가 자꾸 저를.
그녀의 말은 끝까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목소리, 몸짓 하나하나가 철저하게 만들어진 연극 같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세상을 상대로 연극을 하는구나. 그날 밤 아줌마는 내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언니, 윤정 씨 너무 안 됐어요. 왜? 어머니가 밥상 던졌다고 하던데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고? 언니, 나도 안 믿고 싶어요. 근데 윤정 씨가 그렇게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나는 그날 내가 세상과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 한 말, 한 행동, 아들이 돌아온 시간, 그리고 그녀의 거짓 눈물까지 하루하루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기록이 내 편이 되어줄 거야. 며칠 뒤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웃집 정숙 아줌마가 내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언니, 나 어제 봤어. 뭘? 윤정 씨, 혼자 웃고 있더라. 전화 끊고 갑자기 표정이 확 바뀌던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진짜였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일부러 윤정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없는 시간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톱을 다듬고 얼굴에 크림을 바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세상은 눈물에 약하지. 나는 그 소리를 듣고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거짓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듯 자신을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들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진실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면 또 믿지 않겠죠. 나는 대신 손에 쥔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지금은 침묵할 때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내 안에서 어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오랜 세월 묻혀있던 이 집의 주인으로서의 나가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작은 틈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회의 중이라며 늦는다고 했는데 윤정은 저녁 무렵 낯선 남자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조용히 처리해줘요. 현우한텐 말하지 말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나는 문틈 사이로 그녀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 믿고 있었죠. 그날 밤 나는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수첩을 펼쳐놓고 적었습니다. 윤정의 거짓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야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마당에 개 짖는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세상이 숨을 죽인 것 같았어요. 달빛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방 안을 비췄습니다. 나는 여전히 수첩을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을 적은 그 기록들, 이젠 내 인생의 유일한 무기였죠. 그때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낮은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이었어요. 그녀는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현우가 아직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도 모르고. 어머니는 여전히 불쌍한 척만 하고요.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젠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현우는 완전히 제 편이니까. 그때 그녀 뒤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뒤늦게 눈치채고 놀란 듯 웃었습니다. 여보 언제 왔어요? 지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누구랑 통화한 거야? 친구야.
그냥 하소연 좀 했어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그녀도 느낀 것 같았죠. 하소연이라기엔 말투가 좀 다르던데. 여보, 설마 나 의심해요?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그 눈물로 수없이 상황을 뒤집어 왔죠.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도 절 미워하시고 당신까지 날 의심하면 전 어디에 서야 해요? 그녀는 울먹이며 아들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그 장면을 나는 문틈 사이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아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럼 내일 엄마한테 같이 가서 이야기하자.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지.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였죠. 그 순간 내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내 말을 믿어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나를 불렀습니다. 엄마, 오늘 윤정이랑 얘기 좀 해요. 그 말이 반가웠지만 마음 한쪽이 떨렸습니다. 윤정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식탁 위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윤정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마음 상하셨죠?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마저 연극 같았습니다. 윤정아, 내가 진심이라면 이젠 그만 속여라. 내가 말하자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 그런 적 없어요. 어젯밤에 통화했잖니. 현우가 다 들었어. 그 말에 그녀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들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냥 친구랑. 그만하자. 그의 말은 짧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아무도 그 눈물을 믿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나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제야 내 말이 닿는구나. 그 말이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쁨보다 슬픔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사람이 진실을 되찾는데 이토록 오래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수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짓은 오래가지만 끝내 무너진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은 편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거칠었고 집안의 공기는 낯설 만큼 차가웠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조용히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가족이 함께 앉아 식사를 하는 평범한 저녁을 꿈꿨거든요. 그때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잠깐 시간 좀 괜찮아요? 나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윤정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엔 평소처럼 단정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제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어요. 아들은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제 이후로 생각을 좀 했어요. 그 말에 윤정의 어깨가 살짝 굳었습니다. 무슨 생각? 그녀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런 분이실까
그동안 내가 너무 한쪽 말만 들은 건 아닐까? 그녀의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 둘을 바라봤습니다. 식탁 위에 김이 허공으로 피어올랐고 그 속에서 세 사람의 얼굴이 묘하게 뒤섞였습니다. 윤정아, 왜? 이제는 솔직히 말해줘. 엄마가 널 밀쳤다는 말, 그거 진짜야?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손끝이 식탁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답해줘. 당신 설마 나를 의심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연기해온 울음의 예고였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눈물이 떨어지기도 전에 아들의 목소리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날 CCTV 다 봤어.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었습니다. 윤정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부엌에 새로 달았던 카메라. 그날 내가 넘어졌을 때 엄마는 거기 안 계셨더라. 그녀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건 거짓말이었지. 그 말이 떨어지자 윤정의 얼굴에 번들거리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눈물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현우야, 내가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엄마를 때리라고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난 믿었어. 내 눈물 하나로 엄마를 오해하고 엄마 마음을 짓밟았어.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 말이 내 귀에 닿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건 용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윤정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그땐 너무 어렸어요. 이 집에서 제 자리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녀의 말은 진심 같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자리를 지키려면 양심부터 지켜야지. 그녀는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무겁게 울고 있었죠.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지붕을 때리며 마치 오래된 죄를 씻어내듯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이제 다 들었으면 됐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분노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쳐버린 마음 하나만 남았을 뿐이었죠.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윤정은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고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늦게라도 진실을 본 게 다행이구나. 그 말만 남기고 나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멈추고 마당엔 물방울이 반짝였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방 문을 열었습니다. 지나간 밤의 모든 흔적이 아직 공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어젯밤의 그릇이 그대로였습니다. 젓가락이 비스듬히 놓여 식은 국물엔 달빛이 고여 있었죠. 그 자리엔 어젯밤의 눈물과 후회의 그림자가 아직도 가라앉아 있는 듯 했습니다. 윤정은 방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엔 피곤함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지만 이제는 내 마음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만 일어나라. 내 말은 짧고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도 어머니처럼 살고 싶었어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 말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사람이 사랑받으려면 먼저 남을 해치지 않아야지.
그 말이 내 입에서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현우는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어요. 그는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 내 탓이에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현우야, 엄마가 그렇게 아팠는데 나는 왜 몰랐을까? 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늦게라도 알았으니 됐다. 그 말이 그 아이에게 위로가 되었는진 모르겠습니다. 그저 내 마음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다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날 오전 윤정은 짐을 쌌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옷 몇 벌을 넣더니 조용히 현관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바꾸면 세상도 다시 품어줄 거다.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마당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나는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멀리서 아들이 윤정을 배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그 풍경이 마치 지난 세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으니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갔고 남은 건 나의 시간뿐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 어깨를 감쌌습니다. 나는 속삭였습니다. 용서는 마음이 하는 게 아니라 세월이 하는 거구나. 그 말과 함께 어젯밤의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세상은 다시 평범한 아침을 맞이했지만 내 안의 상처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게 내가 이긴 방식이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